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회사를 나오고 백수로 지내다 보니 전에는 어디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막막해지네요. 7년을 다닌 회사가 요즘 이런 시국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어 문을 닫게 되었고 저 또한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인데 그때처럼 치열하게 살아남기 힘든 요즘이더라고요.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니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짧게 다녔던 회사도 아니고 무려 7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는데 제 눈으로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으니 막역하게 지내던 회사 동료들과도 지금은 안부조차 묻는 게 신뢰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마저도 상처가 되는 기분이니까요. 항상 회사원들은 가슴속에다가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딴 회사에서는 늘 그러다가 이 회사에 와서 선한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오래도록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유일한 곳이었어요. 슬슬 회사에 경영난이 오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인연으로 지낸 직원들은 월급을 반납하기도 하면서 사장님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수익이 나면 본인이 갖는 것보다 모두 직원들하고 나눠서 사는 게 꿈이라던 분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입사 초기에 결혼을 하던 직원이 사장님께는 안 알리고 조용히 결혼을 치렀는데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식에 나타난 사장님이 화환이며 축의금까지 넉넉히 주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친근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때로는 아빠 같기도 하고 든든히 챙겨주는 분이었죠. 어느 날 사장님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데 미안하다. 내가 더는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그동안 위기도 많았는데 잘 넘겨왔잖아요. 전과는 달라. 손 벌릴 곳이 하나도 없다. 사장님, 하실 수 있어요. 미안하다. 나 믿고 오래 다녀준 너한테 면목이 없어. 넌 분명히 좋은 곳 갈 수 있을 정도로 일도 성실하게 하고 성격도 좋으니까 잘할 거야. 미리미리 잘 알아봐. 많이 힘든 건 알았는데 정말 위기인가 보네요. 나도 우리 직원들 데리고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 힘드니까 자기 살기 정신없어 지금. 그래도 사장님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래, 우리 또 만나자 어디서든. 나도 다시 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이 악물고 노력할게. 그때 내가 1번으로 부를 거야. 와줄 거지? 당연하죠. 부담 갖지 말고 잘 정리하세요. 전 사장님이 하는 일 무조건 돕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세상 어떤 사장님이 제가 이사한다고 몇백을 주면서 힘든 데 쓰라고 줘요. 그런 마음 못 잊죠. 사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서울살이를 하는 처지였고 그런 걸 아는 사장님은 혼자서 제가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면 늘 따뜻한 아버지처럼 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도 사장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큰 미래를 그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 모든 것이 멈춰서니 저도 쉬면서 다시 제 앞길을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에 가서 일한다는 두려움, 30대 중반이라는 나이, 모든 것이 제겐 벽을 넘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곳들에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라도 하면 뛰어가 받고 그랬죠. 어김없이 스팸 전화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째 모아놓은 돈도 계속 쓰고 자신감이 점점 추락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도 저보다 어리고 학벌이 좋은 친구를 뽑고 싶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감이 너무 낮아져서 어쩌다 전화로 면접 전화를 받아도 의기소침해졌습니다. 7년이란 긴 시간을 아무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담아보려고 해도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지냈나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쓸 말이 없더라고요.
제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을 했는데 면접에 가보니 미스 코리아를 뽑는 자리인가 싶은 착각이 들더군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면접이라서 이렇게 입은 거죠? 네? 평소에는 이렇게 안 입죠? 아, 오늘 조금 신경 쓰고 왔는데요. 어쩐지 어색해 보이네요. 안 입던 옷 입은 티가 나요. 우리는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응대하는 자리라서요. 잘 갖춰 입는 사람이 좋거든요. 아, 네. 화장도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네, 그런데요. 평소엔 맨 얼굴로 다니죠? 그것도 좀 뒤떨어지네요. 옷하고 화장이 중요한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회장님께서 굉장히 일하는 분들 스타일이나 외모에 조금 신경 쓰는 분이라서요. 전화 따로 안 드릴게요. 실력 없다는 말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 스타일이나 화장법, 갖추지 않고 지내는 겉모습 때문에 탈락까지 하니 여자로서도 제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괜히 이러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세상 천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빠질 것 같아 애써 생각을 누르고 참았습니다. 한 번씩 부모님 없이 혼자 있던 생각이 들면 너무 서럽고 쓸쓸해지는 기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래로 깔아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제 또래의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묻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할 텐데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퇴짜를 맞고 돌아온 날 다시 저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수정 씨 전화인가요? 네. 혹시 내일 면접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간만에 너무 반가운 전화라 들뜨는 마음으로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지적받았던 면접 옷도 없는 돈을 쪼개서 다시 마련하고 가까운 친구 집에 들러 화장법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 얼굴도 신경 안 쓰면 떨어지는 세상이더라. 그러니까 다들 너무 치열해서 기준이 더 많아져. 요즘 퇴사한다는 말도 겁나서 못해. 근데 너는 오죽하겠니? 나는 수수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보이고 싶어서 최대한 말끔한 얼굴로 간 건데 그런 인상이 너무 별로였나 봐. 아, 근데 거기는 미스 코리아 뽑는 수준이었잖아. 너무 심했어. 이번엔 네 전공 관련이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러겠지? 한 회사 7년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잘 어필해봐. 난 사실 그 회사에 일이 좋았다기보단 사람 때문에 쭉 다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 정말 막막해진다. 괜찮아. 이 기회에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친구의 든든한 지지도 받고 다음날 면접이 있는 회사에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막상 주변에 갈 곳도 없어서 긴장도 슬슬 풀 겸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기다렸어요. 한때는 나도 저렇게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딱 제 나이의 친구들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익숙하던 모습이 지금은 꿈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계속 심호흡하면서 앉아있는데 마침 초췌한 모습으로 겨울옷을 입고 노숙자 한 분이 로비에 들어섰고 그분이 제 앞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창 안으로 눈이 부시도록 환한 빛이 들어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는데 의외로 그분은 도인처럼 앉아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세상이 참 쉽지 않아. 사는 게 쉽지 않아. 혼잣말처럼 가만히 중얼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구나. 이 많은 회사에 내 자리 하나 얻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일까. 그 생각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일하고 싶지? 부럽지? 네? 딱 보니까 면접 보러 온 모양이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둘밖에 없잖아. 적응 못하는 사람. 보면 제 집처럼 다니는데 우리들만 구석에 박혀서 티나지. 딱 얼굴에 면접 보러 왔다고 쓰여있네. 티났어요? 긴장되긴 하네요. 여기 별로야. 딴 데 가서 일해.
왜요? 전 여기서 일해보고 싶은데. 좋은 놈들 없어, 여기. 그래도 이 회사 의미 있는 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 해봤지만 일 사람 중에 하나만 좋아도 복 받은 거더라고요. 아직 사람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별로라니까. 속 보이는 것들 천지야. 그래도 제가 직접 보고 그때 판단해 보려고요. 왜? 일할 데 없어? 아니요. 그래도 그런 건 직접 겪어봐야 알죠. 예전에 제가 일하던 회사에도 사장님이 무뚝뚝했거든요. 그것만 보고 일 안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알고 보면 속이 정말 꽉 찬 분이었어요. 그런 것도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믿어보려고요. 사실 20대 때부터 한 번쯤 다녀보고 싶은 회사였거든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사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우리 둘이 같은 처지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까? 무슨 선물이요? 거지 같은 놈이 주는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받아봐. 네, 아저씨. 뭔데요? 별건 아니고 응원하는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부적이요? 그럼 합격 빌어도 돼요? 그래, 효과 있을 거야. 감사해요. 저는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합격하면 되지. 나 놀러 오면 문 열어주고. 꼭 열어드릴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손 한 뼘에 딱 들어오는 작은 종이 한 장에 좋아하는 단어들을 다 적어두었더라고요. 부적이라고 준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홀로 남은 제가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아본 게 낯설기도 했고 정말 고마웠죠.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안에 쓰여있는 글씨를 바라보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 또 왔네. 경비로 보이는 나이 든 아저씨 한 분과 젊은 남자분이 노숙자 아저씨를 쫓아내려고 온 것 같았죠. 그래, 또 왔다. 갈 데가 없어서. 미쳤어요? 여기 회사라고 몇 번을 말해요? 회사 안 다니는 놈은 잠깐도 보다? 이게 네 거야? 네, 억울하면 다니시든가요. 나가라고. 내가 예전에 여기를 수도 없이, 됐다. 나가시라고요. 나간다고. 내 집 내놔. 어디 거지 같은 게 자꾸 찾아와서 이미지를 더럽혀. 당신 내가 경고했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시라니까. 왜 자꾸 와요? 됐어, 아저씨. 저런 사람 닿지도 말아요. 이럴 거 없는 인간하고 괜히 얽혔다가 우리만 손해보지. 없이 사는 게 저런 인간들 배짱이야. 젊은 놈이 말을 함부로 하네. 잠시만요. 저 때문에 오신 건데요? 누군데요? 여기 직원이에요? 저는 여기 오늘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 저한테 줄 게 있다고 잠깐 오신 거라서요. 합격했어? 면접 보러 와놓고 자격 없어요. 네,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피해주는 일 같은 건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님 만나러 오신 분들도 로비 잠깐 앉았다 가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내쫓으시나요? 너무 무례하게 대한다는 생각 드네요.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이분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네. 거지하고 아는 사이야? 멋대로 부르지 마세요. 드러나 보자. 그럼 뭐라고 부를래? 저런 인간을. 사람이라고요.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천사나셨네.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이미지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 사람을 대해요? 너도 거지네 딱 보니까. 뭐라고요? 어이 거지분요. 당장 나가. 꺼지라고 여기서. 저 면접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나가. 당장 나가. 저는 결국 면접 시간 5분을 남겨놓고 쫓겨나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구르다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함께 하다 보니 그 회사의 갑질 태도에 더 분노하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면 그만이었을까 별 생각이 들면서 저도 괜히 처음 본 노숙자 아저씨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억울하기까지 하더군요.
이 일을 회사 측에 알려 면접 기회를 다시 잡아볼까 하는 고민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겐 변명거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2시간이 넘게 그 회사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서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제 성격이 워낙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이번엔 너무 오버를 한 건 아닌가 자책도 하면서 신세한탄을 해댔죠. 겨우 얻은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날려버리니 말이에요. 게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서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속으로 엄마 아빠 하면서 얼마나 목 놓아 그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술이 취했고 멍하니 행인들만 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제 앞으로 아까 만났던 노숙자가 쓱 다가오는 겁니다. 아까 보긴 했지만 어두캄캄한 저녁에 다시 보니 깜짝 놀라 흠칫했어요. 아니, 아까 회사에서 만났던 아가씨 아니야? 끝까지 면접 못 본 거야? 술도 무척이나 마셨네. 아, 네, 아저씨. 그냥 제가 포기했어요. 다시 연락해본다 한들 저 같은 사람 변명을 듣기나 하겠어요. 참 되는 일이 없네요. 그럼 나한테 화가 났겠구만. 왜 나한테 화를 안 내? 처음엔 좀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저씨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선택은 다 제가 한 건데요, 뭘. 그래도 아까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서 속은 시원한걸요. 참, 자네는 정직한 사람 같구만. 이거 하나 더 받아봐. 또 부적 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무슨 부적인데요? 하니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더군요. 받아보니 너덜너덜하고 다 해진 이력서였어요. 내가 비록 이런 신세지만 이 이력서 하나는 늘 가슴에 품고 다녔네. 다시 한번 도전해봐. 자네 같은 사람은 꼭 취직될 테니. 라는 말만 남긴 채 유유히 사라졌는데 처음 본 낯선 노숙인에게 알 수 없는 고마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마 술 기운에 몽롱해진 기분에 그런 감정이 올라왔나 봐요. 그렇게 저는 처음 본 그 아저씨에게 받은 이력서를 손에 쥐고 다시 기운을 내보자 다짐했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위해 또 한 번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도 다시 쓰고 고치고를 반복하였어요.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계속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한 군데 면접 통과가 되면 착착 물 흐르듯 흘러가는데 뚝 끊기고 나니 어디서도 연락 오는 곳도 없더라고요. 계속 시간은 흐르고 하루하루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부터 갈 곳이 없다는 기분 때문에 점차 스트레스가 쌓여갈 때쯤 마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강수정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강수정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일전에 강수정 씨한테 연락했던 회사인데요. 그때 면접을 불참하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아, 네. 그날 일은 저희도 들어서 알게 됐고요. 늦게나마 전화로 사과드리게 됐어요. 우선 저희 측 문제 때문에 일이 벌어졌으니 다시 면접을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말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럼 내일 1시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다시 면접의 기회가 온 거니까 그것에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긴장 상태로 도착한 회사에서는 1층에서부터 저를 맞이하는 비서분이 있더라고요. 전과 다른 대우에 약간 당황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지점이 있었구나 싶었죠. 면접 전에 잠시 인사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해서요. 네? 저하고요? 보면 아실 겁니다. 11층으로 우선 들렸다 갈게요. 아, 네. 면접 자리는 아닌 거죠.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11층에 도착하니 부회장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회사의 실수로 높은 분이 저에게 사과라도 할 모양인가 싶었죠. 요즘은 세상이 무서워서 이런 일 하나도 인터넷 올리면 한순간에 이미지 추락하는 게 십상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한 분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데 반가워요.
또 보네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네? 저랑 전에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이 회사에서 부적받지 않았어요? 벌써 까먹었나요? 부적이면, 네, 맞아요. 어떤 분한테 부적을 받긴 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기억은 하는군요. 이게 설명하자면 참 긴 이야기인데, 내가 다음 달부터는 이 회사 회장이 됩니다. 그동안 형님이 계속 이끌었던 회사인데, 난 이름만 달고 조용히 지냈거든요. 직원들도 나를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높은 자리로 갈수록 믿을 사람 찾는 게 1번이라고. 뒤돌아서 못된 짓 하고 악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해봤죠. 사람이 바닥일 때 잘 보이잖아요. 그럼 설마 그분이? 맞아요. 그때 그 노숙인 행세했던 사람이 납니다. 좀 별난 방법이었는데 직원들한테 내가 회장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대하나 궁금했거든요. 멀쩡한 사람으로 나타나 봐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너무 자주 오는 노숙자인가 했는데 너무 달라 보이셔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색한 연기였는데 꽤 잘했나 보네. 내가 그랬죠? 그 부적 효과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력서도 다시 내보라고. 사실 그날 용기 내서 회사에 전화해볼까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찍 가서 혼자 자기소개서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꾸밈 없는 사람이구나. 직접 겪어보고 싶다는 말도 인상 깊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내가 준 선물은 괜히 준 게 아니고 입사하는데 도움되는 선물이었다고 생각해 줄래요? 경력을 보니 팀장 자리에서 시작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욕심내서 해볼래요? 좋은 사람은 놓치지 말라고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 정말요? 저한테 이런 큰 기회를. 전에 일했던 곳이 작은 기업이었는데 그래도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마음,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해봐요. 해봐야지 알지. 네, 주신 기회에 실망 안 시키고 잘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오래 꿈꿔왔던 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날 일을 좋게 봐준 노숙자, 아니 회장님 덕분에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 팀장까지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그날 노숙자에게서 받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셈이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저한테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때 만난 그분은 지금의 회장님 자리에서 종종 만나 뵙고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꼭 만났어야 했던 사람, 인연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때 만났던 초라한 행색의 사람,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인연 덕에 제가 더 좋은 기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빚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란 생각이 들지 않는 요즘입니다. 저 또한 근 2년간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여러분들 또한 좌절하지 마시고 기운 내셔서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